뭐한 60대 정도 되시고 직장 생활 한 2, 30년 하시면 이제 직원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걸 뛰어들기 전에 어느 정도 자기를 트레인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어. 좀 있으면 뭐 정년 퇴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뭐 조기에 명퇴를 좀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시간이 있을 거거든. 적어도 1년에서 3년까지는 내가 지금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접해야 돼요. 아까 내 카페를 예를 들었는데 카페를 차리려면요. 시간 날 때마다 카페를 들락거려야 돼. 잘하는 카페, 못하는 카페, 오만 카페 다 들락거리면서 어떻게 이게 매장이 운영이 되는지 정확하게 내 정보를 내가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요게 1년에서 3년 걸린다니까. 요 직장을 지금 내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는 돌아가잖아요. 경비는 나오잖아, 지금.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 3년 뒤에 내가 카페를 차릴 때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죠. 그 카페가 먼저 사람이 먼저 일단 이거 또 이런 좋은 인성 강의도 많이 들으면서 충분하게 공부를 좀 해두는 거죠. 그래 해가지고 내가 이제 딱 이렇게 3년 이제 명퇴 딱 해가지고 나중에 카페를 하나 딱 차리잖아요. 이미 이 정보를 갖다 다 접하고 여기에 대한 질량이 꽉 찼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카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법칙이 정확히 나와요. 이 정리된 거 가지고 매뉴얼 가지고 내가 사업을 딱 운영하면은 그 사업 망하겠어요? 절대로 안 망하죠.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접근 안 하거든. 그냥 명퇴하고 아니면 좀 있으면 뭐 퇴직할 거니까 그냥 뭐 그때 돼서 뭐 웃돈 있으니 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냥 장사만 하려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해요. 내가 평소에 맨날 뭐 몇십 년 동안, 2, 30년 동안 직장에서 그냥 회사만 이렇게 다녔는데 장사가 뭔지 사업이 뭔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내 직접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조금만 자본만 가지고 퇴직금 받아 그냥 딱 차리면 어떻게 돼? 100%는 망하죠. 뭐 통닭집 차려도 망하고, 그죠? 뭐 갈비집 차려도 망하고, 일반 식당을 차려도 그렇고, 카페를 하나 차려도 그렇고, 전부 다 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 직장에서 그냥 일만 열심히 했지, 장사가 뭔지 사업이 뭔지 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또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것도 공부 안 했어. 직장에 내가 30년 있으면서 내 부하 직원 하나 갖다 잘 처리를 못 하잖아요.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 부하 직원을 내가 처리를 바르게 하고 내 운영을 잘 했다 그러면 그 실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직장만 30년 다니면서 내 과장, 부장으로 있었지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 하나 갖다 내가 바르게 대하지 못했어요. 내 위에 사람을 내가 하나 바르게 대하지 못했다니까. 그런 그 사람을 대하는 실력을 안 갖추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사람을 다루는 실력이 내가 뛰어났다 그러면 절대 직장에서 안 나오죠. 그 직장이 나를 필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내 중간에 내가 명퇴해서 나왔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내 실력을 안 갖췄다는 얘기거든. 그 실력을 안 갖춘 만큼 어떻게 돼요?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그냥 창업에 뛰어드는 거라. 그럼 이거는 100%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명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 그만둔 사람들이 내가 밖에 나서 카페라도 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1년에서 3년 정도는 그 에너지를 먼저 받아야 돼. 충분히 내가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딱 이렇게 진입하면 절대 나는 어려움을 안 겪죠. 근데 처음보다 그냥 돈 욕심밖에 없어. 무조건 목돈 가지고 이거 창업하면 무조건 사업 성공하겠지. 요 돈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성공 못 해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적어도 1년에서 3년까지는 내가 회사 그만두기 전에 공부를 충분히 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 충분히 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나와서 차렸다. 이거 100%예요, 지금. 부천시대는 100%야. 그러니까 밖에 나서 지금 내가 창업해가지고 돈 벌 욕심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오래 못 가요. 내가 사회 활동하고 또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사회 참여를 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를 배우기 위한 마음으로 내가 딱 접근하면요. 자연히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내가 지금 카페나 차려 장사를 하지만 내가 사회 활동해가지고 이 사회를 모르니까 이 사회를 내가 지금 배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자연히 어떻게 돼요? 이 사회를 알 수 있도록 만약 부산광역시 같은 부산광역시를 알 수 있도록 사람들 인연을 보내요. 인연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부산시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주고 있거든. 그럼 나는 가만히 내가 차 한잔 타면서 이렇게 설거지 하나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갖다 전부 다 내가 경찰서 다 듣는 거죠. 주파수만 딱 나누고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진짜 사회 활동하러 나왔는데 사회를 배우러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시에 대해서 전부 다 한마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 에너지를 다 받아먹어서 전부 다. 그러면서 이 사회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충분하게 이 사회를 갖다가 3년 동안 공부해서 하는 것 같으면요. 이 부산시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요. 내가 부산시에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떠한 사회에 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딱 그게 나오는 거지. 그때는 이제 사회 활동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소상공인으로서 여기에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활동은 내가 이 사회를 배우러 위해 나왔지만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거든. 이때는 공인이라는 거죠. 내 사회를 배우러 나올 때는 내 사인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활동할 때는 정확히 내 공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소상공인이잖아요.
작은 상인이 돼 있는 거든. 작은 지금 공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때는 어때요? 나한테 들어오는 경비도 다른 거라. 또 인연도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나를 이렇게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갖다 줬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 갖춘 지식을 갖다 같이 펼칠 수 있는 사람을 내 인연으로 딱 보내주는 거죠. 왜? 3년 동안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 3년 동안 엄청나게 내공이 쌓인 거라. 그러면 이 내공 쌓인 이 실력을 가지고 이 부산시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돼 있으니까 부산시를 위해서 아니면 작으면요, 작은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거죠. 이때 진짜 이제 소상공인, 내가 작은 공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때는 공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럼 내 하는 일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잘 되죠. 사인으로 살아갈 때는 자연이 도와주지 않지만은 그냥 공부 재료만 보내주지만 내가 공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해서 활동할 때는 어때요? 자연이 함께 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왜? 공인이니까. 그럼 최초로 어때요? 후천시대 제1호 공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공인이 안 나왔잖아요. 전부 다 돈 벌어서 먹고 살라는 지금 장사치만 나왔지 내가 사회에 진짜 내가 공인에 활동하는 소상공인은 단 한 사람도 안 나왔거든. 근데 이름은 지금 어떻게 돼요? 소상공인이라고 멋지게 이름 붙여놨잖아. 그 말을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공인이라는 얘기거든. 아직 큰 공인은 아니지만 지금 작은 공인으로서 내가 공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사적으로 내가 돈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치우치면요. 자연의 법칙을 딱 깨우쳐줘야 되니까 자연은 이 가게 정확하게 문 닫게 만들어요. 네가 함부로 소상공인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고 자연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그게 바로 공인들이에요. 공인으로 내가 딱 출발한다 그러면 이 가게는 절대 안 망해요. 왜? 평생 동안 자연이 도와줄 거거든. 공인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누가 공인을 하려고 했어요? 공인이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 부산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절대 어려워지는 법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힘을 다 실어줄 거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면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살펴줘요. 내가 이 부산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 살잖아요. 그럼 부산 시민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 먹여 살린다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근데 내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같으면 어때요? 이런 공인이라면 국제사회 전체가 나를 갖다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한 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내 이 부산시를 위해서 살면 부산시 전체가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인의 삶이거든. 공인은 절대 내가 어려워지는 법이 없죠. 사회는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어떻게 돼?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을 깨우쳐줘야 되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후천시대예요. 지금 코로나가 왔잖아요. 19.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왜? 30% 지금 변화되고 축소가 돼야 되는데 안 변하고 있으니까 변할 때까지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30% 기업이 축소될 때까지 또는 교육체계가 30% 변할 때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도 지금 어때요? 모이지 말라니까 계속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30% 변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30%또 축소가 돼야 돼요. 근데 30% 아직 축소 안 됐거든. 축소될 때까지 너희들이 깨우칠 때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확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해요. 마스크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뭐든지 지금 자연이 지금 30% 지금 축소하는 작업 들어가기 때문에 30% 변화될 때까지는 바이러스가 계속 환자가 나와요. 이 자연의 법칙이라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적인 삶에서 지금 공적인 삶으로 지금 변화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신만 찾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해체돼가지고 신을 찾을 게 아니고 네 앞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융합해서 바르게 지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 전부 다 신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죠. 몇십 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바이러스 온 거예요. 신하고 무릎 꿇고 빌지 말고 네 앞에 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네 앞에 사람하고 융합해가지고 전부 다 같이 풀어나가라는 거거든. 신 앞에서는 그렇게 무릎 꿇고 겸손하면서 내 앞에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잘못해서 썸내잖아. 내 앞에 사람한테는 존중 안 하고 겸손 안 하는 거죠. 신한테서 그렇게 겸손해. 예수한테 가면 예수한테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고 부처한테 가면 어때요? 돌빛 밑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거라. 왜 돌비하고 저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절하고 있으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절할 줄 모르는 거죠. 고개 한번 숙일 줄 모르는 거라.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지내야 돼요. 이 사람하고 융합해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면요. 세상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근데 처음부터 어디 가서 무릎 꿇고 그냥 빌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온 거라니까. 그럼 옛날에 가던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모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모일 때는요. 자연이 도와주죠.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뉴스 보면 계속 확진자 나오더라고.
모이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였을 때는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문 닫게 생겼으니까 신도들을 지금 안 놓치기 위해서 지금 자꾸 모이는 거거든. 서울에서 엄청나 큰 지금 교회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모범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신도들 또 오실까봐 계속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 혹시자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신이 됐기 때문에 신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절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하고 다 소통하고 잘 지내면 돼. 그럼 모든 일이 다 풀려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고기 빳빳이 들고, 신 앞에 가서는 돌비 밑에 가서 무릎을 바짝 낀다고. 이게 어떻게 바른 사람이에요? 이게 질량 있는 사람들이나? 그죠? 진짜 질량 있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을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절을 하면요, 이 사람 나를 엄청나게 좋아할 거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고개 숙이면 어떻게 돼? 이 사람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따를 것인데, 아니 돌비 밑에 가서는 어떻게 그렇게 공손하게 그 무릎 꿇고 절을 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질량이 낮은 시대 때 신한테 도움을 청할 때는 그런 방편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어때요? 엄청난 질량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만한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 아주 또 십자가 가서 무릎 꿇고 돌비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사람한테는, 내 앞에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성을 빠락빠락 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돌비 앞에서는 겸손하게 절을 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잘못했다고 화를 내는 거, 이거는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거거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요, 이 신이 못한 걸 갖다가 대자연이 다 해주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다 해준다니까. 내가 밥 먹을 때 누가 내 밥 차려주대요? 신이 차려줘요? 내 아내가 차려주고 내 가족이 챙겨주잖아요. 내가 소통할 때 내가 신하고 소통해요? 누가 소통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잖아. 그럼 매니저는 그렇게 흘러내리는 건데 자꾸 신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 년 동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게 형편이 나아진 사람이 있어요. 내 지식의 질량이 찬 사람이 있어. 전부 다 신 앞에 무릎 꿇는 그냥 그런 매신자들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몇십 년 동안 사람을 갖다 전부 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신을 갖다가 신 앞에서 무릎 꿇고 존중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하고 잘 융합해서 지내면요, 내 앞에 어려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래요?